반갑습니다. 장기 투자하는 바더 장투바입니다. 자, 오늘은 엔비디아가 쏘아 올린 1500조 원 규모의 거대한 AI 혁명, 그 폭발적인 성장의 끝에서 가장 크게 웃고 있는 기업은 결국 테슬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테슬라가 어떻게 아반떼 가격의 반값 배터리로 기존 자동차 시장을 초토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침내 미국 정부의 자율주행 규제 장벽까지 무너뜨리며 어떤 소름 돋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알아볼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전 세계 테크 시장의 돈과 압도적인 기술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가장 확실한 투자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소식은요. 엔비디아의 최고 경영자인 젠슨 황이 한국 시간으로 2026년 3월 17일 새벽 미국 산호세에 위치한 SAP 센터에서 열린 GTC 2026에서 엄청난 발표들을 쏟아냈는데요. 이번 기조 연설의 핵심은 AI가 그동안 열심히 데이터만 먹으며 공부하던 학습 단계를 지나 이제는 실생활에 적용되어 답변을 내놓는 추론의 단계, 그리고 AI가 알아서 다른 AI에게 일을 시키고 실행까지 마무리하는 에이전트 경제 시대로 완전히 넘어갔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길을 끈 거는 차세대 AI 플랫폼인 베라 루빈인데요. 베라 루빈은 이전 모델인 블랙웰보다 전력 대비 성능이 무려 10배나 좋아졌다고 올해 말 출시가 확정됐습니다. 여기에 AI 데이터 센터를 위한 새로운 독립형 베라 CPU 렉을 선보이면서 본격적으로 CPU 시장까지 진출하겠다고 밝혔죠. 또 베라 루빈의 다음 세대인 파인만 아키텍처를 2028년에 내놓겠다는 로드맵도 미리 공개했습니다. 엔비디아는 경쟁사들이 따라올 틈도 주지 않고 12개월마다 새로운 칩을 찍어내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번에 주목할 만한 하드웨어 소식이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작년에 인수한 스타트업 그록의 기술을 바탕으로 여기서 그 그록은 테슬라의 그록이 아닙니다. 이 그록의 기술을 바탕으로 만든 추론 전용 칩 그록3 LPU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올해 3분기에 출하될 예정인데 젠슨 황은 연설 중에 삼성전자가 우리를 위해 이 칩을 제조하고 있고 최대한 빠르게 생산을 늘리고 있다며 주요 파트너인 삼성전자에게 직접 감사를 표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하드웨어 혁신은 지구를 넘어 우주로도 향했는데요. 무려 우주 궤도에 AI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한 베라 루빈 스페이스 칩을 발표한 거예요. 우주에는 공기가 없어서 열을 식히기가 힘든데 오직 열을 밖으로 뿜어내는 복사열로만 냉각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기존 칩보다 우주에서 최대 25배 많은 AI 연산이 가능하답니다. 지구상에서 어마어마한 전력이 드는 초대형 AI 모델 훈련을 무한한 우주의 태양열 에너지로 해결하겠다는 아주 대담한 프로젝트로 엑시엄 스페이스 같은 우주 기업들과 실제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소프트웨어와 생태계의 장악력도 엄청난데요. AI가 스스로 판단해 다른 AI를 호출하는 시대를 위해 기업들이 자체 AI 에이전트를 쉽게 만들 수 있는 네모클로라는 오픈소스 플랫폼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25년 전 게임 시장을 바꿨던 그래픽 기술과 생성형 AI를 완전히 융합한 차세대 실시간 3D 그래픽 렌더링 기술 DLSS5도 공개했죠. 자율주행과 로봇처럼 AI가 실제 물리적 환경에서 움직이는 피지컬 AI 비전도 아주 구체적이었는데요. 핵심은 알파마요라는 기술인데요. 이전에 제 영상에서도 다뤄드린 적이 있거든요. 기존 자율주행 AI는 왜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그 속마음을 알 수 없는 블랙박스 같았다면 알파마요는 시각과 언어, 행동을 하나로 묶어서 AI가 스티어링 휠을 꺾기 전에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논리적인 언어로 설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엔비디아는 엄청난 규모의 모델과 1700시간 이상의 실제 주행 데이터, 가상 시뮬레이션 환경까지 모두 무료로 개방했다 하네요. 이제 자동차 기업들은 처음부터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할 필요 없이 이 알파마요를 가져다 자사 환경에 맞게 조금만 수정하면 되니까 개발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버, 현대자동차, BYD, 닛산 같은 기업들이 운전자가 전혀 필요 없는 레벨 4 자율주행 차 개발을
위해 엔비디아의 플랫폼을 채택했다고 해요. 특히 우버와는 2027년 상반기 LA와 샌프란시스코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전 세계 28개 도시에 엔비디아 AI 기반의 로보택시를 깔겠다는 거대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엄청난 인프라 수요를 맞추기 위해 오픈 AI의 기술을 AWS에 통합한다는 계획도 밝힌 젠슨 황은 기업들의 컴퓨팅 수요가 폭발하면서 2027년까지 자사 AI 칩 관련 매출 기회가 무려 약 1,500조 원, 1조 달러 규모에 달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은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테슬라가 무려 43억 달러, 우리 돈 약 6조 원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고 파트너십을 크게 확장합니다. 사실 작년 7월에 LG 엔솔이 대규모 배터리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를 하긴 했는데요. 비밀 유지 조항 때문에 그 거대한 고객사가 누군지 밝히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미국 내무부가 공식 자료를 내면서 그 파트너가 테슬라였다는 사실이 속 시원하게 확인된 거예요. LG 엔솔은 내년부터 미국 미시간주 랜싱 공장에서 테슬라에 납품할 에너지 저장 장치, 즉 남는 전기를 거대하게 모아두는 창고 역할을 하는 ESS용 LFP 각형 배터리를 만듭니다. LFP 배터리는 리튬과 인산, 철로 만든 배터리로 가격이 저렴하고 화재 위험이 적어서 인기가 아주 높습니다. 여기서 생산된 배터리는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만들어지는 테슬라의 초대형 에너지 저장 시스템인 메가팩3의 핵심 동력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네요. 계약 기간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고 최대 7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해요. 이 뉴스가 배터리 시장에서 엄청난 호재로 불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요즘 AI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쓰면서 전기를 대규모로 저장해두는 ESS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하고 있거든요. 테슬라는 바로 이 북미 지역 1위 ESS 기업입니다. 원래 저렴한 LFP 배터리 시장은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기업들이 꽉 잡고 있었고요. 테슬라도 기존에는 중국산을 많이 썼었어요. 하지만 미국 정부가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관세와 규제 장벽을 확 높이면서 테슬라가 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미국 본토에서 직접 배터리 생산하는 한국의 LG 엔솔과 든든한 손을 잡게 된 겁니다. 전기차 배터리에 집중하던 LG 엔솔이 차세대 노다지 시장인 ESS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파트너를 확실히 선점하게 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화제를 돌려볼게요. 이번엔 삼성전자 얘긴데,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짓고 있는 반도체 공장 규모를 대폭 키우면서 공격적인 승부수를 던졌다는 내용입니다. 당초 170억 달러 규모로 알려졌던 투자 금액을 미국 정부의 반도체법 보조금 약 50억 달러를 포함해 총 370억 달러, 우리 돈 약 50조 원 규모로 2배 넘게 늘렸습니다. 첫 번째 공장에 이어서 똑같은 270만 평방피트 크기의 두 번째 공장까지 짓기로 한 건데요. 전체 부지가 최대 10개의 공장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넓다고 합니다. 최근 테일러 시의회가 관련 허가와 건설 검사를 담당하는 미국 기업과의 계약 연장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하면서 본격적인 인허가 절차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테일러 공장은 고객의 설계도를 받아 반도체를 대신 만들어주는 파운드리 공장입니다. 이곳의 주력은 고성능 컴퓨팅이나 AI, 자동차 시스템에 들어가는 아주 미세하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최첨단 2나노미터 칩을 생산하는 거예요. 기사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곳에서 테슬라의 차세대 자율주행 칩인 AI5와 AI6를 생산하는 165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계약을 포함해서 이미 121개의 고객사를 확보했다고 해요. 현재 첫 번째 공장은 내년 본격적인 대량 생산을 목표로 일부 시설에 대한 임시 허가를 받아 부분 운영을 시작했다 하고 180명 규모의 신규 채용까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은 대만의 TSMC가 70% 이상을 장악하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7%대 점유율을 기록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AI 반도체를 설계하기 시작하면서 이를 대신 만들어줄 파운드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결국 TSMC 혼자서는 이 밀려드는 주문을 다 소화하지 못하는 병목 현상이 생겼고요. 삼성전자는 바로 이 넘치는 수요를 기회로 삼아서 미국 본토에 거대한 생산 기지를 미리 지어
고객들을 끌어오겠다는 그런 전략입니다. 특히 자율주행 선두기업인 테슬라의 최첨단 칩을 대규모로 수주했다는 것은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기술력이 시장에서 큰 신뢰를 얻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죠. 그동안 삼성전자가 불량품 없는 합격품의 비율, 즉 수율 문제로 적자를 보고 고전하긴 했지만 전문가들은 올해 4분기 흑자 전환을 시작으로 이 테일러 공장이 본격 가동화되는 2027년부터는 뚜렷한 매출 성장과 함께 시장 판도를 흔들 강력한 반전을 보여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테슬라의 배터리 핵심 소재 공급망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테슬라와 호주의 천연 흑연 광산 업체인 시라 리소스가 흑연 공급 계약을 두고 벌이던 분쟁의 해결 기한을 2026년 6월 1일까지로 다시 한번 연장했습니다. 당초 이 문제의 해결 기한은 올해 3월 16일까지였는데 이번 합의로 벌써 네 번째 연장이 된 거예요. 여기서 흑연이 왜 중요한지 잠깐 짚고 넘어가 볼게요. 흑연은 전기차 배터리의 수명과 충전 속도를 결정하는 핵심 부품인 음극재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광물입니다. 현재 전 세계 흑연 공급망은 사실상 중국이 꽉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테슬라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즉 IRA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라도 중국산 흑연에 대한 의존도를 반드시 낮춰야 합니다. 그래서 호주 기업인 시라 리소스가 미국 루이지애나주 비달리아 공장에서 가공해 생산하는 비중국계 흑연이 테슬라에게는 전략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상황인 거죠. 하지만 양측 사이에 문제가 생겼는데요. 테슬라는 시라 리소스가 납품한 흑연 음극재 샘플이 합의된 품질 규격에 맞지 않는다며 계약 위반을 주장하고 나선 거예요. 반면에 시라 리소스 측은 자신들은 의무를 다했다며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도 테슬라의 요구를 맞추기 위해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 입장에서는 당장 납품된 품질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중국 외의 공급망 구축이 절실하기 때문에 파트너십을 완전히 깨기보다는 어떻게든 타협점을 찾기 위해 계속 기한을 연장하며 시간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인 계약 파기를 피했다는 안도감에 시라 리소스의 주가가 2.9% 오르기도 했는데요. 만약 연장된 기한인 6월 1일까지도 테슬라가 요구하는 품질 규격을 맞추지 못한다면 테슬라는 결국 이 공급 계약을 완전히 해지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화제를 돌려서요. 테슬라가 노르웨이 전기차 시장에서 엄청난 돌풍을 일으키며 50%가 넘는 점유율을 기록했다는 소식이에요. 2026년 3월 첫째 주와 둘째 주, 단 2주 동안 노르웨이에 새로 등록된 전체 전기차 6,422대 중에서 테슬라가 무려 3,515대를 차지하며 약 52%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달성했습니다. 노르웨이는 한 달에 팔리는 자동차의 98%가 순수 전기차일 정도로 전기차가 대중화된 나라인데요. 근데 전기차 점유율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 노르웨이 정부가 기존에 주던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했고 그 여파로 올해 1월에는 시장 전체의 판매량이 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2월부터 테슬라가 강력하게 판매를 견인하면서 시장이 다시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거죠. 테슬라가 이렇게 단기간에 판매량을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었던 데에는 몇 가지 뚜렷한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매 분기 마지막 달마다 어떻게든 인도량을 극대화해서 실적을 끌어올리는 테슬라 특유의 밀어내기 판매 전략이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무관세 이점을 살려 중국산 물량을 적극적으로 투입한 것도 신의 한 수였는데요. 유럽연합은 2024년 10월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무거운 관세를 매기고 있거든요. 다행히 노르웨이는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 관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독일 공장 물량뿐만 아니라 중국 기가 상하이에서 만든 차량을 제약 없이 수입할 수 있었고, 특히 2월 말부터 중국산 모델 Y를 본격적으로 풀기 시작하면서 물량 공세를 펼친 거죠. 여기에 파격적인 금융 혜택까지 더했는데요. 3월 말까지 프리미엄 모델 Y를 사면 사실상 무이자인 0% 할부를 제공하고 모델 3는 1.99%의 아주 낮은 이자로 살 수 있게 혜택을 줬다고 해요. 게다가 5,2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680만 원 정도 되는 테슬라 보너스까지 얹어주면서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게 만든 거예요. 현재 노르웨이 시장에서는 모델 Y와 모델 3가 전체 판매를 싹쓸이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요. 특히 모델 Y는 3월 첫 2주 만에
이미 2월 한 달치 판매량의 3배를 넘겼고요. 도요타 같은 경쟁사 모델들은 테슬라의 판매량 근처에도 못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주 중요한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전기차의 핵심은 결국 배터리죠. 근데 이 배터리를 만드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바로 습식 공정과 건식 공정입니다. 기존에 쓰던 습식 공정은 배터리 재료를 물이나 용매에 끈적하게 개어서 바른 다음 거대한 오븐에 넣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말리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크기의 공장 부지가 필요하고요. 막대한 전기세가 들어가거든요. 게다가 말리는 동안 재료의 입자 구조가 무너지거나 한쪽으로 쏠려서 불량이 발생하기도 쉽습니다. 반면 건식 공정은 완전히 다른데요. 액체를 썩지 않고 고체 가루 상태의 재료를 그대로 꾹 눌러서 코팅하는 방식이에요. 오븐에 굽고 말리는 과정이 아예 통째로 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공장 크기는 훨씬 작아지고 전기세는 뚝 떨어지고요. 생산 속도는 무려 3배나 빨라집니다. 결과적으로 배터리 생산 단가가 절반 수준으로 확 떨어지게 되는 거죠. 게다가 재료의 두께나 결합 구조를 원하는 대로 아주 세밀하게 통제할 수 있어서 배터리의 수명과 효율도 극대화됩니다. 테슬라가 바로 이 건식 공정을 4680 배터리에 적용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4680 배터리란 지름 46mm, 높이 80mm의 원통형 배터리를 말하는데요. 기존 배터리보다 에너지를 내는 물질을 훨씬 두껍게 바를 수 있어서 용량이 아주 큰 거예요. 여기에 테슬라는 탭리스라는 기술도 적용했는데요. 기존 배터리에는 전기가 모이는 탭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서 병목 현상이 생겨 열이 펄펄 끓고 화재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는 이 탭을 아예 없애버리고 배터리 끝부분을 꽃 모양처럼 접어서 전체 면적을 전기가 통하는 접점으로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열이 골고루 분산되면서 발열을 꽉 잡았고요. 훨씬 빠르고 안정적으로 충전과 방전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사실 이 건식 공정이 말처럼 쉬운 기술은 아닙니다. 세계 1위 배터리 기업인 중국의 CATL의 로빈 쟁 회장은 과거 일론 머스크에게 당신은 전기화학을 전혀 모른다. 4680 건식 배터리는 절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직설적으로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건식 배터리는 바짝 마른 상태로 조립되기 때문에 나중에 액체 상태인 전해액을 배터리 안으로 스며들게 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하지만 테슬라는 무려 6년 이상의 끈질긴 노력 끝에 이 난제를 해결했고요. 배터리 표면에 일종의 첨단 코팅 기술인 플라즈마 처리를 해서 액체가 아주 순식간에 흡수될 수 있도록 표면의 성질을 바꿔버린 겁니다. 테슬라는 이 기술을 아주 강력한 특허로 꽁꽁 묶어서 경쟁사들이 함부로 따라하지 못하게 진입 장벽을 높여놨습니다. 테슬라가 이 기술을 위해 2019년에 건식 공정으로 슈퍼커패시터를 만들던 맥스웰이라는 회사를 약 2,800억 원에 인수하며 일찌감치 씨앗을 뿌려둔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게 배터리 업계에 엄청난 폭풍을 몰고 오고 있는데요. 현재 CATL이나 LG엔솔 같은 기존 배터리 강자들은 이미 기존 습식 공정 공장에 수조 원을 쏟아부은 상태입니다. 수조 원이 들어간 거대한 공장을 하루아침에 건식으로 통째로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죠. 이건 마치 과거 필름 카메라의 제왕이었던 코닥이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가장 먼저 발명해 놓고도 기존의 거대한 필름 공장과 사업 때문에 제때 디지털로 전환하지 못해서 몰락했던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LG엔솔도 2014년부터 건식 공정을 연구해 오긴 했지만 테슬라처럼 일단 부딪혀보는 게 아니라 완벽한 품질을 갖춰서 2028년쯤에나 양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네요. 가장 무서운 점은 테슬라는 이렇게 싸고 좋게 만든 배터리를 남에게 절대 팔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로지 테슬라의 전기차, 그리고 향후에는 테슬라가 만드는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에만 들어간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기차 가격의 절반을 차지하는 배터리 팩 가격, 즉 2천만 원 이상 하던 원가가 절반으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테슬라 모델 3의 가격이 최대 1천만 원가량 저렴해져서 약 3,199만 원, 즉 우리나라 현대 아반떼 가격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나와요. 게다가 성능도 좋아지는데요. 무게 대비 에너지 밀도가 20% 이상 높아져서 한 번 충전으로 538km를 가던 모델 3 롱레인지 모델이
이제는 650km까지 거뜬히 주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사들은 여전히 비싼 CATL이나 LG 엔솔의 배터리를 사서 써야만 하는데 테슬라는 반값에 더 멀리 가는 차를 만들어 파는 거예요. 아반떼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성능 좋은 테슬라라니 아주 쉽게 말해서 자동차 시장에 가격이 싼 아이폰이 등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테슬라가 경쟁의 차원을 완전히 바꿔버리며 시장을 초토화하겠다는 강력한 선전포고를 한 셈이에요. 자, 다음 소식도 아주 중요한 소식인데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줄여서 NHTSA, 닉자라고 부르는 국가기관에서 2026년 3월 16일에 아주 흥미로운 규정 변경안을 발표했습니다. 테슬라의 사이버캡처럼 운전대나 페달이 아예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가로막던 불필요한 규제 장벽 하나를 치워버린 거예요. 기존 미국의 연방자동차 안전기준, 즉 자동차법에 따르면 모든 자동차는 운전자가 지금 차의 상태를 알 수 있도록 계기판에 현재 기어 위치가 주차인지, 주행인지, 후진인지 반드시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운전대도 없고 가속 페달도 없고 브레이크도 없는 완전 무인 자동차라면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운전자가 아니라 그냥 승객입니다. 승객이 굳이 지금 기어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알 필요가 있을까요? 혜택을 볼 사람 운전자가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어 표시 장치를 억지로 달아두는 것은 안전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그저 불필요한 비용과 규제 부담만 만들어낼 뿐입니다. 그래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수동 조작 장치가 전혀 없는 자율주행 차량에 대해서는 이 기어 위치 표시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공고를 낸 거예요. 물론 이 혜택은 일반 자동차나 만약을 위해 수동 운전 장치가 달려있는 자율주행차에는 해당되지 않고요. 오직 완전 무인 차량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기존 차량들은 예전처럼 모든 안전 요구 사항을 깐깐하게 다 지켜야 해요. 이 제안은 4월 15일 이후에 정식으로 효력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테슬라가 준비 중인 무인 택시, 사이버캡에도 똑같이 적용되어 훨씬 빠르고 저렴하게 차를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어요. 시대가 자동차 자동화 시대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는 만큼 미국 정부도 낡고 뒤떨어진 규제들을 서둘러 업데이트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 좀 길어졌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소식에 대해 구독자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장기 투자하는 바더 장투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